친구들 안녕! 사랑의 역사스러운 센세이션 민서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의 민서쌤이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랑 오늘 센세이션 암기 비법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미안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오늘 조광조 가지고 암기 비법을 만나볼 거예요. 왜 조광조를 가지고 암기 비법을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사에서 왕이 아닌데 단독 문제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A급 인물이 바로, 아니 S급 인물이 바로 조광조예요. 조광조. 일단 통일신라 말에 우리 그 육등품 최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아니고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흥선대원 있죠. 조광조. 조광조 특히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정근대 파트에서 이 조광조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중요성, 뭐 출제의 중요성은요 압도적인데요. 자, 우리 조광조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광조는요 언제입니까? 조선 중종 때 활약했던 개혁가로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죠. 자, 여러분 중종 연산군 당왕 아닙니까? 조선의 11대 임금. 자, 지읒이죠. 지읒. 그러니까 조광조. 미안합니다. 자, 조광조. 자, 일단 여러분 중종 때 활약했던 인물이고요. 자, 이 조광조와 관련된 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주제야. 일단 조광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림과 홍구의 어떤 갈등 사화를 공부할 때 우리 사림의 거두로서 우리 조광조를 흔히 이야기하고요.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요, 그 김종직도 있고 더 올라가면 또 이제 정몽주, 길제 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림의 계보에서 조광조가 아주 중요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다음 그 사림들이 홍구한테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림들이 정치적으로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데요. 그쵸? 그 사화 중에서 기묘한 일이 터졌어. 오! 기묘사화와 관련된 게 우리 조광조죠. 자,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조광조 센세이션 암기 비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광조 암기 비법이요. 잘 들으세요. 짜잔, 조광조. 자, 우리 소방서. 자, 우리 119 소방서에 언제 전화합니까, 보통? 맞아요. 위험할 때 전화합니다. 위험할 때 전화해요. 자, 위험할 때 전화해요. 위험할 때. 선생님, 오타 쓰셨는데요. 위험이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해요. 그냥 하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자, 경향을 빨리 보자. 경향. 자, 조광조 센세이션 암기 비법이야. 자, 소방서. 우리 소방서 언제 전화한다고? 위험할 때 전화한다고. 위험이잖아요. 나도 안다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럼 끝나요. 접자고. 자, 갑니다. 자, 소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광조는요 살인이었죠. 소학을 보급합니다. 소학 여기서 여러분 대답해야죠. 소학. 어린아이들이 읽어야 할 학습서. 그쵸? 우리 선생님 초등학교 때 뭐 바른생활, 뭐 도덕 이런 거 이제 서학을 보급하고자 했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소격서 폐지죠. 소격서를 폐지를 했다.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 실제로 폐지시켜버리죠. 조광조가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이 소격서라고 말을 하면요, 도교와 관련된 국가관청이죠. 도교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걸 초제라고 하는데요, 듣기만 하십시오. 그 도교와 관련된 국가관청이 바로 소격서입니다. 조광조는요 살인이 있잖아. 누가 뭐래도 성리학. 온리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성리학 말고 다른 사상들이 배척하는 게 살인의 기본적 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광조는요 소격서 없애라고 한 거죠. 맞죠? 자, 아무튼 이 소격서 폐지와 관련돼서 또 좀 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할까요? 할게요. 중종이 소격서 폐지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왜냐면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거니까 이거는 왕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소격서 폐지에 대해서 중종은요 조금 미온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조광조가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유일하게 못한 것이 바로 소격서 폐지를 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세종대왕을 까기까지 했단 말이야. 중종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은 자신의 조상이고 자신의 할아버지인데 열받는 거죠. 그쵸? 이제부터 중종이 조금 조광조를 슬쩍 견제하기 시작한 거야. 나중에 조광조가 몰락하게 됐던 기묘사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소격서 폐지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또. 자, 근데 방자는요, 자, 조선시대 때 백성들의 특산물, 곡물을 갖다 내는 거 우리가 공납이라고 하는데, 그 공납 납부를 방해하는 걸 우리가 방납이라고 하죠. 그 방납의 폐단이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 힘들고 진짜 피똥 쌌죠. 그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려 했던 사람이 또 조광조였죠. 물론 실현하지는 못합니다만 나중에 뭐
유성룡이라든가 그 전에 뭐 율곡이라든가 수미법 쌀로 걷자라는 걸 주장하게 되셨고요. 이게 나중에 광해군 때 가서야 수미 그 뭡니까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방나라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던 분이 또 조광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사림 이야기하면서 조광조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사림의 뿌리가 바로 서원이에요. 사림의 뿌리가 그 다음에 향약이에요. 이 서원과 향약은요 사림의 뿌리야. 사림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 사림의 제너레이터, 이게 바로 서원이고, 사림이 유교적 윤리 이념으로 향촌 사회를 통제하고 그 만들었던 게 이제 자치규약, 이게 향약이었죠. 서원과 향약 꼭 잡읍시다. 선생님이 우리 강의를 보고 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선생님이 나무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 나무 그리세요. 나무 이름이 뭐야? 사림이란 나무야. 자, 나무는요 뿌리가 두 뿌리가 있죠. 뿌리. 이 사림의 뿌리가 뭐라고? 하나는 서원이고 하나는 향약이야. 오케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림이란 나무의 뿌리는 뭐라고? 서원. 그다음 뭐라고? 향약이라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알겠죠? 특히 최초의 서원이 중종 때 만들어졌죠. 또 지읒이야. 지읒. 지읒자. 듣기 말하세요. 이것도. 자, 주세붕 때 주세붕이 그 안양 성약을 가져왔다. 안양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게 이제 백운동 서원이었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그 이왕 선생님의 건의로 사액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사액서원이 되죠 나중에. 자,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퇴계 이항의 건의로 명종 이금 때 소수서원이 되었다. 백운동이 소수서원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엮기로 샜습니다만 아무튼 서원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요 막 몇백 개씩 늘어나는 거야. 그쵸? 그게 우리 영조 임금이 이걸 줄이려고 그랬고요. 세도 정치기에 이게 또 막 600개 가까이 또 늘어나 보니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다 박살내버린 거죠. 47개 빼고.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별표. 위 동그라미, 현 동그라미. 너무 중요합니다. 소격수와 더불어서 조광조의 대표적인 키워드죠. 업적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위윤삭제입니다. 뭐라고요? 위윤삭제. 위윤을 삭제하고 됐다. 그 다음 현자는요. 현량과 실시죠. 현량과 실시.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소격서 폐지라던가 위윤 삭제라던가 그 다음 현량과를 실시하고자 했다던가 이게 다 이제 조광조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인데요. 자, 지금 선생님 별표 쳐드리면서 노란 색깔로 밑줄 쳐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은요 무조건 암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서브로 나머지 내용들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위윤 삭제는 뭡니까? 훈구애들이 가지고 있던 공신 자귀가 너무 위조된 게 많다, 너무 거품이 많다. 훈구애들이 갖고 있던 표창장, 공신 자기들 싹 뺐자. 이게 바로 위윤 삭제를 건의한 거죠. 이로 인해서 훈구애들이 이제 조광조 일파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묘사회의 발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 전에 이제 조광조가 중종 임금에게 건의해가지고 사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사림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 현량과를 건의하게 되죠. 이 현량과는요 조광조가 내세웠던 관리 선발 제도로서 추천제를 말하는 겁니다. 조광조 추천제. 조광조가 추천하는 애들이 조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 안 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통로가 바로 현량과죠. 현량과.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자는요 여러분 당연히 경연 좋아했겠죠. 경연. 왕과 신하가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 경연. 왕이라는 건 경연, 세자랑하는 건 서연이라고 하는데 이거 앞에서 경연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경연을 주관하는 국가 관청이 뭡니까? 학문을 넓히는 관청, 홍문관. 누가 만들었다? 세종. 아니 성종이었죠.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잡으시면서 선생님이랑 오늘 조광조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오늘 정의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소방서 언제 전한다고요? 위험할 때 위험. 그냥 해. 경향. 오케이?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조광조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조광조 관련돼 가지고 단독 문제로 나오는 건 웬만하면 거의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묘사화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참 되면 이 기묘사화 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좀 알고 있을 텐데 특히 우리 공시생분들은요 그 야사에서 전하는 이 주초유항이라는 사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주초유항이 뭐야? 주초유항. 주와 초를 합히면 뭐가 되죠? 조가 되잖아. 조씨가 왕이 된다는 그런 에피소드와 또 관련된 게 이 조광조의 기묘사화죠. 조광조가 제거당한 사건. 자, 아무튼 선생님이랑 오늘 스윙세이션 기비법 조광조로 같이 내용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선생님은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더 알찬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